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뉴스핌 유튜브 채널 KYT에서 매주 월요일 날 방송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관련된 시리즈 코너고요. 저는 뉴스핌 금융증권 부장을 맡고 있는 한기진이라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 나가는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건데요. 퇴직연금은 뭐 세대를 가리지 않고 너무나 관심을 많이 두는 분야고, 또 퇴직연금으로 인해서 뭐 모든 직장인들, 뭐 자영업자들, 모든 노후가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100세 시대까지 살다고 하니 뭐 직장은 길어봤자 50세, 60세면 나가야 되고, 그 20년, 30년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은 뭐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퇴직연금에 관련해서 그렇게 뭐 신중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운영한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게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어서 항상 매주 월요일 날 금융사에서 퇴직연금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가장 유능하신 분들만 모셔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전문가들의 말씀을 잘 듣고 실행에 옮겨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은행에서 연금 사업을 담당하신 분이 오셨고요. 특히 제가 하나은행 쪽은 관심이 가는 게,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연금 쪽에서 자산 규모나 운영 전략이나 노하우나 이런 측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금융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워낙 과거부터 쌓은 노하우가 탄탄하고, 또 워낙 수많은 전략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잘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은행에서 연금 사업을 담당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은행의 3대 훈남, 이재영 차장입니다. 살짝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제가 하나은행 분들이 굉장히 멋있으더라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훈남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앞글자만 따서 한번 지어본 건데, 혹시 3대 훈남 운을 한번 띄워봐 주실 수 있을까요? 훈남이요? 3대 훈남으로? 네. 예, 3? 네, 365일. 대. 네, 대한민국 국민의 훈훈한 노후를 설계하는 남자. 네, 그래서 3대 훈남입니다. 예, 아주 뭐 감사합니다. 하나은행에서 완전히 아주 이미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올라가고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저는 현재 하나은행 연금사업지원부에서 퇴직연금 컨설팅과 직원 대상으로 교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하나은행에서 연금 쪽에서는 두뇌이시기 때문에 아마 하나은행에서 하는 모든 연금 전략이나 관심사, 특히 하나은행을 찾는 고객분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쉽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공자님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올해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가 횟수로 20년째입니다. 원래 2004년도에 제도 법제화가 됐고 2005년도 말쯤에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2024년도가 횟수로는 20년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20년이면은 굉장히 많은 자산이 퇴직연금으로 쌓여 있어야 되는데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50대가 돼도 뭐 5천만 원, 뭐 6천만 원 이것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 교육비 그리고 집값 뭐 이런 걸 다 써서 그런데요. 일단은 그런 고민들이 많고, 일단 나와주신 이 차장님께서는 현장에서 고객분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을 직접 상대를 하시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고객분들의 고민, 뭐 또 반응들은 어떤지, 뭐 그런 현장 분위기 일단 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퇴직연금 제도가 국내에 도입을 하고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흘렀는데요. 사실 제가 뭐 지금도 뭐 현장에 매일같이 나가서 우리 하나은행 퇴직연금에 가입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퇴직연금에 정말 관심이 없으셨어요.
정말 관심이 없고 퇴직연금 뭐 교육을 해도 그냥 사실 이렇게 그냥 약간 시간만 때우러 오시거나 약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는 사실 조금 현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 우리 가입자분들도 좀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전보다는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정부하고 그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22년 7월 12일에 실제로 이제 사전 지정 운영제도, 네네. 흔히 디폴트 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가 네. 전격 도입되면서 네네.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퇴직연금 사업자인 저희 뭐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도 좀 이제 가입된 업체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 직원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제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직원분들, 근로자분들께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집하고 자녀밖에 없죠. 근데 네네. 자녀도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 훨씬 지났고요. 네, 집밖에 없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먼저 이제 노후 준비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거든요. 국민연금. 네. 이제 대한민국의 흔히 3층 연금 체계라고 하죠. 네네네. 가장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1층 연금이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이 사실 이제 소득 대체율이 국민연금이 이제 88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소득 대체율 70%를 목표로 이제 출범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점점 낮아지면서 이 보건복지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8년, 그러니까 불과 4년 뒤면 이게 40%로 낮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은퇴 직전 소득의 40% 정도밖에 이제 국민연금에서 대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한 가입자의 케이스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낮은 비율로 이제 보장이 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이제 노후 대비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 다음 2층 연금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이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올해 이제 증시가 좀 회복이 되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조금 지금 이제 관심도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퇴직연금도 투자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직원분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연금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니까 근본적인 어떤 연금 시장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연금 개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워낙 국민연금으로는 소득 대체를 못할 거다. 또 올해 기대치, 또 5년 뒤 기대치, 10년 뒤 기대치, 또 막상 내가 퇴직한 이후에 또 기대치는 더욱더 낮춰라. 라고 어쨌든 뭐 반강제적으로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퇴직연금, 그래도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쌓아야 되는 퇴직연금이 그래도 가장 크게 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크게 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그나마 또 다행이네요. 그래도 너무나 다행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손 놓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는 퇴직연금을 잘 운용해서 그 보다 나은 미래 노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긴장감을 좀 가져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또 하나은행에서 전달해 주셨으니까 또 가장 사실에 맞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한번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 뭐 많이 20년 동안 많이 발전해 왔잖아요. 근데 너무 또 그에 대해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에서야 뭐 홍보가 좀 많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디폴트 옵션 이런 것도 오면서 관심이 더 커졌다라고 했는데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일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한 20년사, 퇴직연금 20년사, 그게 좀 어떤 건가, 뭐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2005년 12월이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시행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치면 이제 MZ 세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뭐 20살 이제 성인이 된 제도인데 아직도 그 전체 도입 사업장 중에 이제 도입률,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도입한 도입 비율이 2022년 말 기준으로 26.8% 정도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법안이 그 2020년 10월에 발의가 되었는데요. 이제 발의 후에 법 공표까지는 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제 퇴직연금의 의무화 법안을 발의 중에 있고, 뭐 언젠가는 퇴직연금 제도는 의무화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제도 유형과 이제 운영 방식별로 현황을 보시면요. 그 제도 유형별로는 DB 제도, DB가 57.3%, DC가 24.9%, 그리고 IRP와 IRP 특례, 기업형 IRP죠. 이 두 개를 합쳐서 17.8%의 비중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초에 그 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될 때는 아무래도 좀 큰 기업,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 뭐 공공기관 위주로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DB 제도가 유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DB 위주로 좀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도입을 완료하였고 지금 300인 이상 좀 대형 사업장들은 약 92% 정도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좀 작은 업체들, 중소업체 위주로 이제 좀 도입이 안 되어 있고 현재는 중소업체 위주로 좀 도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DB보다는 DC 제도의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운용 방식별로 비중을 보시면요. 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혹시 부장님은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원리금 보장 상품 그리고 실적 배당형 상품 중에 좀 어떤 방식으로 좀 더 많이 운용이 될 것 같으세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퇴직금은 거의 뭐 안전한, 반드시 손해 봐서는 안 되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원리금 보장으로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능적으로. 네. 특히나 그 DB의 경우에는 이 DB는 기업이 직접 운영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95%에 가까이 거의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근로자가 직접 운영을 하는 DC의 경우는 약 79%가 원리금 보장, 그나마 이제 17% 정도는 실적 배당, 투자 상품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퇴직연금 운용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주요 선진국하고 비교를 하면 아직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 호주의 경우는 그 투자 상품의 비중이 90%가 넘고요. 특히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인 401k의 경우에는 98%,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투자 상품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우리나라는 2%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 뭐 정기예금 같은 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은데 비해서 호주는 7.7%,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9%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제 국내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투자 상품보다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퇴직연금의 수익률에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래서 바로 이제 사전지정 운영제도,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누구나 예상은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퇴직금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이걸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려면 금융투자 시장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융투자 시장은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경쟁력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또 요즘에 사학개미도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상황이니까 미국의 금융투자 시장이 워낙 크게 발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연금이라고 하는 401k가 적극적인 투자 상품 쪽으로 운영되고
또 뭐 미국의 상황이 또 좋아서 성장을 계속 하다 보니 또 40일기 수익률이 올라가고 뭐 선순환 작용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뭐 예적금에만 계속 몰려 있으니 수익률은 뭐 말씀하신 대로 연 2%대, 연 2%대면은 물가 상승률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까지 전반적인 퇴직연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해를 쉽게 도울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남은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DB형, DC형, 그리고 IRP 요 세 개를 좀 쉽게 알아야 되게 먼저부터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DB형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저희가 근무하는 기업에서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운용할 인력도 없을 테고 또 근로자의 소중한 퇴직금을 자칫 잘하면 칭찬을 듣겠지만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그 욕을 먹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적인 그 예금 쪽에 은행 상품에 넣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DB형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DB형에 대해서 좀 더 뭐 장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안전하게 가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DB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뭐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일단은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제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확정급여형 DB라고 하죠. 그리고 확정기여형 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IRP 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이제 말씀 주신 DB형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DB는 확정급여형 제도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사실 이 퇴직연금 자체가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법과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용어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고 관심이 좀 떨어지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제가 조금 알기 쉽게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DB, 확정급여형 제도는 급여가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는 제도가 확정급여형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급여가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급여는 퇴직급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퇴직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형태의 퇴직연금 제도가 DB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전에 어떻게 확정이 되어 있느냐? 바로 그 30일분의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이 평균임금, 그러니까 하루치의 평균임금은 그 퇴직일 이전, 그러니까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내가 받은 모든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게 하루치의 평균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30일분의 평균임금이라고 하면 내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급여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급여의 근무연수, 내 근속연수를 곱한 게 내 퇴직금으로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DB라는 제도는 퇴직금의 운영 주체가 기업에 있습니다. 기업. 그러다 보니까 운용의 책임도 기업에 있고 운용의 결과도 이 기업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운용을 잘하면 그에 따른 수익도 이제 기업에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기업이 뭐 운용을 잘 못해서 혹시라도 퇴직금에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정해져 있는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B 제도는 그 평균임금이 오르면 내 퇴직급여가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임금 인상률이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좀 큰 기업들 임금 인상이 확정적이고 좀 장기 근속 비율이 높은 회사에서 보통 운영하기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DB형은 그거네요. 좀 우리 월급쟁이 말로 좀 대기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 또 금융사처럼 특히 은행 같은 그런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이 가능한 그런 쪽 직장인들한테 많이 좀 적합한
또 많이 선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일한다. 그럼 DB형일 거다라고 좀 비분적으로 깔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 또 궁금증이 이렇게 DB형은 결국에는 워낙 규모도 기업 대 기업이다 보니까 워낙 규모도 크고 또 운용할 수 있는 그 전략이라 될까요? 운용도하고 전문가 이런 것들이 거의 사실상 B2B 정도로 비즈니스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좀 뭐 대기업을 직접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가령 뭐 삼성이든 현대든 롯데든 뭐 LG든 수많은 대기업들에서 DB형을 운용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럼 하나은행을 찾아와서 우리 그 퇴직연금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한번 운용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하나은행을 일부러 찾아오거나 그러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한편은 또 하나은행에서 적극 그 해당 기업을 찾아가서 우리한테 그 퇴직연금을 DB로 맡겨주시면 그 뭐 가령 이 직원분들의 그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나중에 그 크게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하나은행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다른 점, 뭐 차별화 포인트들이 있을지 이런 것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하나은행의 어떤 좀 장점이나 차별화 전략 같은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네, 그래도 제가 하나은행을 네, 대표해서 네. 왔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설명드린 이제 DB라는 제도는 이 기업이 직접 회사의 적립금 전체를 운영하고 또 이제 제도를 직접 이제 관리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이 제도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DC형보다는 보다 좀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데요. 저희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연금 닥터 DB케어 서비스라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좀 DB 제도를 운영하시는 기업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들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DB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 DB 제도에서 가장 큰 업무가 이 재정 검증이라는 업무가 있는데요. 또 22년 4월에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또 새롭게 이제 도입된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적립금 운용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적립금 운용 계획서 IPS라고 하는데요. 이 IPS 작성까지 조금 새롭게 운영을 해야 되는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좀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맞춤형 연금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이제 퇴직 부채의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좀 저희가 이제 선진 자산 배분 기법을 활용해서 전문성 있는 자산관리 컨설팅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전문가 집단, 저희가 이제 뭐 퇴직연금 전문가라고 하면 뭐 보험 계리사라든지 뭐 노무사, 세무사, 저희가 뭐 금융공학 박사, 그리고 뭐 연기금의 운용 경력자, 혹은 투자 컨설팅 경력자 등 저희가 다양한 퇴직연금 전문가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을 통해서 좀 신속하게 이 DB 제도를 운영하실 때 필요한 업무 지원을 저희가 받아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말씀하신 것들이 워낙 기업 B2B 형태의 비즈니스다 보니까 좀 용어들이 좀 어려운데요. 아까 그 서비스 뭐 이런저런 했는데 좀 딱딱한 표현으로 서비스긴 한데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재정 검증이라는 게 어떤 말인가요? 예, 처음 듣는 단어라서. 네네. 이 재정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그 DB 제도는 이 퇴직금의 운영 주체가 그 기업에서 네, 운영을 네. 한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 정말 우리 직원들, 우리 임직원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잘 적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검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걸 검증하는 절차가 바로 재정 검증이라는 절차이고요. 네,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 중위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그런 거 한번 받아봐도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괜찮은 서비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통해서 또 전문가들은 워낙 많다고 하니까 또 특히 제조업 같은 기업들은
금융 쪽에 뭐 전문가들 뭐 이런 쪽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금융사 은행을 통해서 이런 거 찾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점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면 되는 거겠죠? 이런 것도. 물론입니다. 네. 그다음에 DB형은 이 정도로 해서 쉽게 좀 알아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DC형. DC형은 뭐 아까 설명하기로는 뭐 이건 좀 투자의 자율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에는 이제 확정 기여형이라고 불리는 DC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DB 제도는 뭐가 확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미래퇴직 급여가 급여가 네, 확정되어 확정이 있는 있죠. 제도가 DB 제도였는데 네. DC 제도는 기여가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자, 또 어렵죠? 네. 네, 어려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이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DC 제도입니다. 이 확정된 부담금의 수준이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니까 1년을 근무하면 12분의 1, 한 달치 급여겠죠. 네. 네, 내가 1년을 근속하면 한 달치 급여를 회사가 내 퇴직금으로 부담금을 적립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확정 기여형 제도는 내가 내 퇴직금 운영에 직접 스스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DC 제도가 DB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DB가 기업에서 운용을 한 제도라고 한다면 DC는 기업에서 운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운용 상품의 선택도 근로자가 직접 하기 때문에 운용에 대한 책임도 근로자한테 있고요. 이제 내가 운용을 잘해서 운용의 수익이 났으면 회사가 아니라 내가 내 퇴직금에 그 수익을 얹어서 근로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DB 제도는 제가 임금의 인상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DC 제도에서는 내가 운영하는 자산의 운용 수익률이 더 중요한 제도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C 제도를 운영하기에 좀 적합한 회사가 좀 중소기업이나 좀 연봉제나 성과급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좀 급여의 변동폭이 큰 회사가 적합하고요. 또 퇴직금을 내가 직접 스스로 투자하기 원하는 성향의 가입자도 DC 제도가 좀 적합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뭐 이제는 좀 쉽게 DB하고 DC는 기본적으로 좀 쉽게 와닿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대기업이나 그 공기업에 일하신 분들은 DB형을 좀 많이 선호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DC형 제도는 어떤 그 인센티브가 많거나, 뭐 전문직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반대로는 또 직업 안정성이 좀 불안하신 분들, 이런 쪽에서도 많이 선호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보면 쉽게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서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제 생각에는 DB형보다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DC형이 더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자기 퇴직금을 직접 운용을 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거나 안정적인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좀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DC형으로 쓰면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지, 특히 과정하심사는 아까도 DB형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입하려는 기업들이. 근데 DC에 가입하려는 기업들도 좀 있나요? 어떻게 하나은행에서 봤을 때? 네,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최초로 설정하려고 하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보다는 좀 DC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국내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그러니까 퇴직연금 사업자가 현재 43개 사업자가 이제 퇴직연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 중에 가장 많은 DC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네. 현재 4월 현재 기준으로 약 77,000개의 업체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조금 이제 차별화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DC 제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내 네. 퇴직금을 운용하는 제도인 만큼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익률이 높아야 내 퇴직금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 수익률이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다양하게 제공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좀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좀 투자성 상품보다는 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좀 금리가 높은 고금리 원리금 보장 상품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현재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직접 편입 채권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현재 네. 유일한 은행입니다. 네. 또한 은행이다 보니까 좀 투자 상품이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뭐 ETF 요즘에 관심이 많으신 ETF나 또 TDF 이런 다양한 약 한 275종 정도 저희가 투자 네, 상품을 네.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좀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다양하게 상품 운영하실 수가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수익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은행권에서는 이제 최초로 좀 신설한 퇴직연금 전문 컨설턴트 조직이 있습니다. 네. 이 퇴직연금 전문가들이 실제 업체를 찾아가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좀 노력들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서 작년 한 해 퇴직연금의 이제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운용 수익률이 저희가 은행권에서는 가장 좋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유에서 관심사 퇴직연금 전문 컨설턴트가 있다고 하시니 관심 있는 기업들은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DC형 뿐만 아니라 뭐 DB형이든 뭐 기업들도 퇴직금 직원들 퇴직금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일 텐데 맞습니다. 뭐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그 기업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그 기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퇴직금은 워낙 직원들한테 그 굉장히 밀접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내 퇴직금을 잘 관리해준다라는 뭐 인식을 심어주면 근로 만족도도 더 올라갈 테고 한번 적극적으로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형, DC형 또 요즘에 많이 들리죠. IRP. 저도 뭐 IRP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 지인이 뭐 IRP 계좌를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무슨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되지 무슨 IRP 계좌가 또 있느냐 뭐 이런 쪽에 뭐 너무나 초보적인 질문을 한 사람도 있었었는데 그건 뭐 어떤 건가요, IRP는? 네, 아까 그 DB와 DC가 제가 아까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가 크게 DB, DC 그리고 IRP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회사에서 재직 중에 회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DB, DC라고 한다면 이제 퇴직 후에 언젠간 퇴직을 하시겠죠. 퇴직 후에 퇴직금을 수령받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바로 IRP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IRP 제도는 퇴직연금 제도 중에 가장 급격한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제도인데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개인이 준비하는 퇴직연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IRP는 요즘에는 이제 이직도 되게 자주 하시잖아요. 이직을 할 때마다 퇴직금을 받으시면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써버리거나 퇴직금을 이제 목돈으로 일시금으로 수령을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목돈이 생기면 사실 이제 정말 희한하게도 돈을 쓸 때가 막 생기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다 써버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IRP라는 계좌가 탄생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사실 이 IRP도 조금 한 번 들어서는 조금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좀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IRP의 앞글자만 좀 따서 일단 알고 보면 필요한 계좌입니다. 라고도 많이 네.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먼저 그 22년 4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근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네. 이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은 IRP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개인 입출금 계좌로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무조건 네.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 받는 통장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IRP 계좌는 그러면 은행에 찾아가서 저 IRP 계좌 만들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월급 통장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거는 별개인 거죠, 아예. 별개의 계좌라고 완전히 보시면 다른 네, 계좌인 거죠.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아예 별도의. 그렇다면 IRP에 그러면은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취직을 해서 IRP 계좌까지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퇴직금은 회사에서 넣는 퇴직금하고 나한테 급여에서 빠진 퇴직금이 있잖아요. 매달 들어가는. 그럼 그게 IRP에 자동으로 입금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네, 식으로? 제가 조금 네네.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네.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 음. 구조는 아니고요. 음, 이 IRP라는 계좌는 두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일단 첫 번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퇴직금을 받는 통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퇴직금 수령용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퇴직금과는 무관하게 개인 자금, 개인 돈을 입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장기 저축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자동으로 뭐 입금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회사가 넣어주는 퇴직금은 DB나 뭐 DC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입금이 되다가 이제 이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순간 그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퇴직금이 DB, DC에서 IRP로 이전이 된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내가 그냥 개인 통장에 그냥 돈을 저축하듯이 이 IRP 계좌에 별도로 개인 자금을 입금하시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이게 보통 혼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게 혹시 IRP로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매달 받는 돈은 별도로 DB나 DC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 계좌는 별도라는 거고요. IRP는 일단 만들 때, 거기 나중에 퇴사나 아니면 중간정산을 하든 할 때, 거기에 그 IRP 계좌에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러고선 또 하나는 쉽게 말해서 증권사든 은행이든 별도로 내가 그 개인연금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그걸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려면은 어떤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연금으로 넣을 수 있는 계좌. 그 계좌도 IRP라고 하네요. 그러면 IRP에다 넣고 그 계좌를 통해서 개인연금을 운용하는 그런 뭐 계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은 전반적인 뭐 퇴직금 3개 형태의 그 퇴직연금 시스템은 잘 이해가 가고요. 네네. 네, 제가 그 IRP에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IRP가 이제 개인이 준비하는 퇴직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DB와 DC는 내가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 네네. 반면에 그쵸. 이 IRP는 개인의 의지로 인해서 내가 이걸 준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계좌다 보니까 이게 나라에서는 이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 준비를 좀 유인하기 위해서 이 IRP 계좌에 좀 많은 혜택을 좀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좀 제가 놓친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IRP가 두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첫 번째로 퇴직금 수령용, 두 번째는 개인 자금 입금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두 가지 용도에 다 이 강력한 세제 혜택을 좀 부여를 네네. 하고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을 IRP로 수령한 이후에 만약에 이제 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을 받게 되신다면 원래 이제 모든 돈에는 세금이 붙잖아요. 네네. 이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네, 그쵸,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는데 내가 원래 내야 될 퇴직소득세의 최대 40%를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개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도 많은 직장인분들이 아마 뭐 부장님께서도 혹시 네네. 활용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네. 이 연말정산을 매년 하시잖아요. 네네네. 이 연말정산 하실 때 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IRP 계좌를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쵸. 이게 1년에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가 5,500 이하 근로자라고 하시면 내가 납입한 금액의 16.5%, 5,500 초과자라고 하신다면 납입한 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IRP를 금융기관에서 많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네. 금융상품으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IRP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IRP 계좌는 뭐 근로자,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개설해야 되는 계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매년 연말정산하실 때 좀 세금을 토해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좀 장기적인 저축 용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IRP는 절세 계좌네요. 쉽게 맞습니다. 말해서 절세 계좌고, 아까도 뭐 그 연봉자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세제 혜택이 16.5, 13.2%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뭐 IRP로 진짜 900만 원을 넣고 16.5% 세제를 받는다 하면 연말정산 때 굉장히 그 좀 주머니가 따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보통 보면은 이게 IRP를 계좌를 개설하러 가는 건데, 보통 보면은 이거를 요즘은 계좌를 뭐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은행에 찾아가서 내가 IRP를 만들어 왔다. 그러면은 뭐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뭐 좀 다른 제가 뭐 어떤 여러 가지를 그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네. 네. 일단 뭐 IRP 계좌를 개설하시는 방법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까운 뭐 하나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뭐 다 이제 어플이 잘 되다 네네. 보니까 어플상에서도 간단하게 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음. 저희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IRP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DC랑 좀 비슷한 점이 많은 제도인데요. 이제 근로자 개인이 직접 상품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비슷한 제도인데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하나은행의 DC의 좀 차별화 서비스에 비슷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작년 한 해 하나은행의 원리금 비보장형 수익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IRP의 경우에도 이 수익률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IRP도 작년 한 해 전체 상품의 수익률이 매우 높았고요.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저희 하나은행이 이 수익률 관리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는 IRP 계좌가 없다면 하나은행 지점에 가서, 아니 어플을 좀 하나 열어가지고 그렇게 IRP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만들고 보자. 일단 알고 보면 일단, 필요한 예, 계좌입니다. 일단 알고 보면 필요한 계좌다. 가서 꼭 만드세요. 그러면 저도 IRP 계좌 하나 있는데, 아니 하나죠. 하나 당연히 하는데 이렇게 쓸모가 많았네요. 그래서 아주 IRP 계좌는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퇴직 그 제도는 IRP까지 해서 딱 세팅이 된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고 일단 체크해야 될 게 우리 회사는 뭘까? DB형일까? DC형일까? 한번 물어보시고요. 요즘에 대세는 DC형이라고 합니다. 네, 니즈는 대세라 할지 모르겠지만 수요는 DC형이 많다고 하니까 DC형을 한번 여러 가지 운용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돈을 나중에 받거나 좀 개인적으로 또 운용을 하고 싶다 연금을,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계좌 IRP 계좌를 반드시 일단 만드시는 게 1, 2, 3으로 따지면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드시고요. 일단 또 보면은 이게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퇴직연금에 관련해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유튜브에 쉽게 정보를 많이 얻어가신 분들은 요즘은 뭐 기성층, 노년층도 많지만 특히 이런 좀 어려운 내용은, 또 특히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랜 장기간 플랜을 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 2030, 뭐 요즘에 말하는 MZ세대, 이런 분들 특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돈이 없기 때문에 노후가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퇴직연금을 잘 관리했으면 하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마땅치 않은 돈이 충분치 않고, 하지만 또 하고는 싶고, 이런 경우에는 혼자 고민할 필요 없이 한번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큰 그 도움을 받고요. 또 바로 그런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또 해결책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차장님께서 뭐 그런 분들 많이 만나보시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런 분들한테 뭐 어떻게 좀 조언을 하시는지, 뭐 고민은 똑같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일단 이제 MZ 세대, 뭐 저도 MZ 세대이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인데요. 네. 사실 이제 사회초년생들이나 조금 이제 2030 세대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뭐 노후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인식이 많이 미흡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실 저도 이 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뭐 사회초년생 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네, 그렇죠. 뭐 연금, 뭐 노후, 뭐 되게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고,
뭐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뭐 퇴직금이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네, 것 네. 같은데요. 저는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을 만나면 저는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열심히 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현재 내가 이제 미래에 언젠가는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소득이 없어질 미래의 나한테 이 매달 생활비를 타임머신을 태워서 송금하고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뭐 지금부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제 미래의 나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겠냐 좀 이렇게 많이 네.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음.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은퇴 이후의 필요 자금, 뭐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네, 네, 보면 많죠. 사실은 몇 억이다, 뭐 네, 몇십억이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네, 많이 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좀 이렇게 큰 금액을 좀 접하다 보면 사실은 뭐 저부터 이제 지레 겁을 먹고 이거 내가 준비할 수 있겠어? 좌절하게 되는 게 현실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갑자기 뭐 소득이 뭐 엄청 늘어나거나 뭐 큰 돈이 생기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그 뭐 사회초년생들 MZ세대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제 시간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법칙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원금 곱하기 이제 수익률 곱하기 투자 기간이다. 목돈을 만들 수 있는 3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뭐 마음대로 원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특히 젊은 층에서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이제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죠. 조금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찍 준비를 하는 방법이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진반 말일 수도 있지만 정말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아인슈타인 이제 박사가 한 네, 명언 네, 중에 네. 뭐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가 이제 복리다라는 음. 말도 있는 것처럼 이제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MZ세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뭐 소액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제가 뭐 좀 전에 설명드린 IRP 계좌나 이런 부분 연금 계좌를 통해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포기하지 말라. 미리 지레 겁먹고 그 MZ세대 특히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을 꼭 더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하라. 그 확신을 갖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충분히 뭐 요즘에 또 MZ세대들 이제 뭐 갓 취업한다고 해서 당장 급여가 충분치 않다. 이 돈을 어떻게 살지? 집은 살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간은 내 편이니까 한번 그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을 갖고 퇴직연금에 이제 나도 한번 이제 적극적으로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시간에 투자할 생각이 생겼어요. 제가 MZ라고 해서 이제 제가 29살, 30살, 31살 됐어요. 그렇게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제가 하나은행에 갔어요. IRP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 조언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매달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뭐 50만 원이든 돈을 운용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은행 찾아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가서 어떻게 운용을 해달라고 아니 운용을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럼 이제 MZ 세대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정말 내가 좀 지금부터 일찍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이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퇴직연금을 이제 준비한다고 이제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이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좀 적합한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제도, 그러니까 DC나 IRP 제도에 가입한 이제 우리 근로자의 경우일 텐데요. 먼저 본인의 투자 성향을 분석한 이후에 이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이 투자 성향 분석은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어플을 통해서 간단하게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 투자 성향이 이 투자 성향이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안정형부터 공격 투자형까지 구성이 되거든요. 네, 투자 성향이 안정형인 분들 중에서
나는 뭐 단돈 1원이라도 손실이 나면 안 된다라고 네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 네네. 100%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특히 MZ 세대 분들이라고 하시면 안정형이라고 하셔도 이제 시간에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일정 부분은 좀 투자 상품을 음. 편입해서 운영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서두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장기적인 수익률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이게 퇴직연금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자산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 주가 지수가 이제 1980년 1월 1일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3,00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2000 후반대 지금 포인트 주가 지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30배 가까이 지금 오른 거잖아요. 네네. 네. 이게 뭐 시황에 따라서 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왔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과 수익률을 좀 투자를 한다면 이제 원금이 좀 많지 않은 우리 MZ 세대 분들이라도 조금 목표한 노후 자금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좋은지, 그러니까 그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좀 복잡하다라고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좀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방법 중에 100 빼기 나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네, 뭐 말 그대로 100에서 내 나이만큼을 빼라는 건데요. 네. 네, 그럼 숫자가 나오겠죠? 그 나온 숫자만큼의 비중을 바로 투자 상품에 편입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안전자산에 편입을 하라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뭐 쉽게 생각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투자 상품의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네. 시간에 투자를 해라라는 이제 같은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100백이 나이라는 말이 가령 내가 30살이다. 그러면은 100에서 30살을 빼면 70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70%를 투자형에 가입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30%는 원금 보장형 같은 절대 안정 상품. 뭐 네. 절대라는 표현은 안 맞죠. 금융상품에서 안정형 상품. 가령 또 40대라고 하면 100백이 40이면은 뭐 60%는 좀 적극적인 투자형 투자를 하고 40%는 원금 보장형에 투자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네. 그냥 간단하게 내가 좀 복잡하다라고 하셨을 때는 네네. 그냥 이 나의 법칙을 활용하셔서 네. 그 정도의 비율로 운영을 하시면 그래도 좀 적합하게 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네,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일단 이건 뭐 쉽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고요. 뭐 저 때는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뭐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거는 젊을수록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갖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퇴직연금 규모를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럼 좋은 것 같고요. 그건 뭐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보면은 과거에 수많은 금융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금융 시장은 뭐 플럭추에이션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아주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었다면 그 규모를 키워왔던 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너무 적극적인 뭐 올인 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만 또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그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들어봤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딱 끝으로 그럽니다. 제가 20대, 30대고 40대, 뭐 50대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IRP 계좌도 만들었고요. 우리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도 알겠고요. 아,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내 퇴직연금도 늘릴 수 있겠구나. 아, 또 20대, 30대 젊은 층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고까지는 다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돈도 매달 들어와요. 저 이제부터 퇴직연금을 운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은행에 가서 일단 뭐 오신 분께서 하나은행에서 오셨으니까 딱 그 와서 IRP 계좌까지 만들었습니다. 당장 이렇게 제가 스마트폰을 열고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어떻게 하나은행 앱을 열었을 때 뭐 그 앱을 통해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네, 아주 뭐 네. 훌륭하신 손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도 내가 직접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좀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퇴직연금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뭐 MZ 세대라든지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하나은행 어플 내에 하나 연금 닥터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좀 쉽게 퇴직연금을 쉽게 좀 안내를 하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어플 하나 연금 닥터 상에 그 연금 용어, 그 연금 활용 팁의 메뉴를 만들어서 조금 이제 쉽게 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하였고요. 하나 연금 닥터를 활용해서 좀 원하시는 연금을 직접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아까 제가 뭐 100백의 나이 법칙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뭐 본인 투자 상황도 말씀드렸는데 나한테 내 개인 맞춤형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해드려서 내가 그거에 맞게 그냥 투자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내가 뭐 나랑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 연령대 손님과 비교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연령이나 적립금 특성이나 거래 형태에 맞는 좀 맞춤 처방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내가 좀 답답하다라고 하시면 어떤 전화 상담을 통해서 상담 예약을 통해서 유선상으로 통화를 하시고 뭐 그것도 답답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찾아가는 퇴직연금 전문가들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계신 곳을 찾아가서 이 퇴직연금의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앱을 열고 그 좀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주치 연금 닥터 서비스 한번 이렇게 앱을 열고 좀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뭐 본인의 연금 자산 변동 상황, 그러니까 뭐 내 연금 자산이 1년 전 비해서 얼마나 늘었다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또 관심사가 그거잖아요. 내 연금 자산 규모가 가령 제가 30대다, 40대이긴 하지만 뭐 내 연금 자산 규모가 30대에서 혹은 40대에서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든다 이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남들과 비교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령 내가 상위권에 들어가면 아 나도 좀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장을 없겠구나 남들 대비해서. 근데 여기서 봤을 때 하위 한 뭐 50%에 속한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위기의식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요게 괜찮네요. 이게 남들과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뭐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긴장감을 갖고 또 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조가 될 것 같네요. 또 관심사가 여기 보면은 개인 맞춤형 솔루션 뭐 이런 코너도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또 뭐 어떤 건가요? 뭐 이게 내가 뭐 공격형이다 아니면 안정형이다 뭐 이런 쪽 얘기를 하는 건가요? 뭐가요? 일단은 그 개인의 아까 투자 성향을 분석한 이후에 그 투자 성향에 맞는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거기에 맞는 상품군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손님이 그 추천된 상품을 보시고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왜냐하면 상품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손님이 직접 그 상품을 고르시기에 어떤 상품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본인의 좀 적합한 상품들을 아예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거기서만 고르시면 되는 그런 이제 맞춤형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큰 틀에서 쉽게 아는데 우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막상 또 가입하려고 상품들을 추천 많이 받았어요. 앱을 보면은 뭐 수많은 상품이 쫙 나열돼 있잖아요. 리스트별로. 근데 사람마다 상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가입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를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나 심플한데 내 연금이다 보니 사람들 성향이 좀 적정히 높고 적정히 또 안정적이고 이런 걸 또 뭐 선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카테고리가 분류되거나 좀 뭐 해서 제공받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어떻게?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이제 다양한 그 상황이나 그런 뭐 케이스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또 저희가 AI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 연금 닥터 서비스 안에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한번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이거 한번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은 의외로 이런 쪽에 뭐 안 하면 관심을 안 두면 복잡하다, 귀찮다. 그냥 나는 그냥 은행에 넣고 말래 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귀찮은 만큼 한 10년 뒤, 20년 뒤에 부지런한 사람이 열심히 저 앞에서 그 차 마시고 뛰어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인은 좀 힘들게 살고, 그러니까 한번 귀찮더라도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열어서 가상이라도 뭐 단돈 뭐 조금이라도 해서 뭐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게 본인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뭐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서 뭐 감사드리고요. 저희 하나은행은 저희가 연금 관리만큼은 이제 앞으로 1등이 되겠다. 연금 관리 1등 네, 은행이라는 좀 손님께 그런 연금에 대한 좀 인식을 제공해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조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드릴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설계하고 있는 남자 하나은행의 3대 훈남 이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